네, 이어서 머니앤라이프 시간입니다. 해마다 1월은 이제 연말정산의 달이기도 하죠. 오늘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전진환 수석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정산시가 시즌이라서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인데 먼저 소득공제 종합한도 이번부터 처음 적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먼저 살펴볼까요? 네, 201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예, 하지만 지정 기부금은 종합한도에서 제외되었고 또 종전과 똑같이 소득금액의 30% 정도까지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는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네.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먼저 자격 조건을 보게 되면은 과수년도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회차별로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120만 원 중에 40%, 즉 48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이 가입자라고 한다면은 이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도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예. 이 부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저도 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군요.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네, 다음으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교육비 공제 대상도 좀 확대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이 확인을 받은 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예.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되는데 이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 방과 후 교재 구입비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은 수업료나 그리고 특별활동비, 교재 구입비, 그리고 급식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체육복이나 가방 구입을 위한 입소료나 자동차 운행비 그리고 현장 학습비와 같은 실비를 위해서 납입한 금액들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이제 감면 대상이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라고 하면 15세부터 29세까지 그리고 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이 취업한 이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이 감면 대상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그 달까지 소득에 대한 모든 부문들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네. 2012년과 13년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런 항목들도 철저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혼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쪽으로 이 공제 과세를 좀 소득공제를 몰아주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왜 이러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많은 항목들을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서 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게 되면은 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녀가 많기 때문에 자녀에 따라서 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2명일 때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 공제를 받게 되면은 이 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부부라면은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이 자녀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자녀 양육비 공제와 관련해서 이 추가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본 공제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부부 중에 1명이 선택해서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를 또 신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월세 이 지출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가요? 먼저 이 자격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 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고 예. 그리고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에 임차했을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네. 또 이 보증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말 전까지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기 표를 보면서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지난해 이제 2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네. 또 주거 이전을 7월 1일자로 해서 전입신고를 7월 1일자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7월 전입신고를 한 7월 1일부터 지출한 월세 소득공제는 포함됩니다. 예.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지급한 내용들이죠. 이제 매월 60만 원씩 2월부터 12월까지 총 660만 원을 월세액으로 지급했는데 이 계약일이 2월 1일이지만 전입신고를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급한 돈, 2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월세액 300만 원은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되게 되고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인이 확정일자를 연말 전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은 7월 1일부터 지급한 월세액, 즉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액이 이제 총 36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월 지급액의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므로 사례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50%인 180만 원까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게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사실 그렇게 자세히는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예, 서류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먼저 임대차 계약 증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월세 지급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입증 서류로는 현금 영수증이나 계좌입금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을 이제 첨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표의 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임대인과 잘 이야기를 나눠서 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만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어디에다 이걸 제출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청에다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국세청 등록이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예. 자연스럽게 소득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시즌 되면 회사에서 좀 그런 서류들 나눠주곤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은데 네. 사실 임대인과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제일 까다롭긴 해요. 왜냐하면 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임대인과 잘 이야기를 나눠서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이렇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유효한 건가요? 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아쉽게도 소득공제에 포함될 아이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월세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 앞으로 이 임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할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도 이제 조회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사용력 조회에 대해서 어떤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이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는 때때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 예. 부분들은 이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이 어떤 물품을 구입했거나 지출을 했다라면 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이런 모든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가 지출 내역들을 잘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세수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절세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 차원에서 이런 이슈 다뤄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전진환 수석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